안녕하세요, 바이더딥입니다. 트레이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트레이딩은요, 운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확률 게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매매를 좀 확률 높게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트레이딩 관련 서적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기에 좀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계좌가 우상향할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랑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확률 높이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매매 승률이 높아서 80%가 된다고 해도 한두 번 매매에 마이너스 20-30%씩 그렇게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면 그런 이벤트가 3번 정도만 발생을 하게 돼도 계좌는 다시 일어서기 힘든 수준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이벤트는 3번이 아니라 5번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수준까지 계좌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베팅으로 수천 번의 시행 횟수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엔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실력에 맞춰서 결과가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없이 한두 번의 매매에 인생을 건 베팅을 하지 말고 항상 내가 거래에 들어가면 수익보다는 나 얼마까지 손실을 볼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거래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건 진짜 확실해 이런 종목들이 가끔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야, 이건 진짜 확실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부러지는 종목들도 보통 진짜 큰 확신을 가졌을 때 거기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어차피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기회는 계속 올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결국엔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 고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벌 수 있을까 말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포커스를 두시고 계좌 관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홀덤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손에 핸드 2장을 받고 보드에 5장이 깔리는 걸 보면서 내가 높은지 상대가 더 높을지 예측을 하면서 베팅을 하는 게임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핸드거든요. 1번부터 80번 81번부터 169번까지 해서 총 169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보드가 안 깔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 169개의 순서가 이 패를 받으면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이런 걸로 이렇게 순서대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당연히 이 핸드가 좋으면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포커는 내 패를 보려면 돈을 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게임에 참여를 해서 폴드를 하더라도 결국 돈을 내고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이 종목 좋네 안 좋네 이거를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베팅하는 금액도 상대가 얼마를 베팅하면 나도 그거에 맞게 따라가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베팅을 제 맘대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패가 좋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장점을 이용하려면 종목 압축으로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주식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 종목들의 상승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 그 종목들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는 없겠지만 확률 높은 매매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종목을 압축을 하고 매수하는 타점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하면 확률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나는 오늘 어떻게든 수익을 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잦은 매매를 반복하게 되면요 결국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좋은 종목에서 수익 본 거 어차피 여기서 퉁쳐서 또이또이 되거나 혹은 손실 종목이 더 많아져서 계좌가 우하향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니까요.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 나는 최대한 손실을 안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매매 횟수를 압축을 한다고 예를 들면 나는 코로나 때 그런 폭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그때가 항상 기회였던 것 같아, 난 그때 매수할래 이런 거는 확률이 높기야 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매매 기회가 자주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 기회가 자주 나오는 와중에 확률적 우위가 있는 매매를
찾아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수익 볼 확률을 최대한 높여놓고 그걸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수익 볼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아마 다들 뭐 나는 이 매매 하나 정도는 진짜 자신 있다 하는 매매가 있으실 거예요. 그 매매 방법을 계속 갈고 닦아서 더 승률이 잘 나오게끔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이랑 눌림 매매를 가장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브 매매로 잘 안 나오는 매매, 가끔씩 하는 매매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주로는 종가 베팅과 눌림 매매고요. 처음부터 종가 베팅과 눌림 매매를 한 게 아니고요. 뭐 이것저것 다 확률을 좀 뽑아내 보니까 나는 이게 제일 잘 맞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매매를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인으로 하고 계신 매매가 있으시면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손익 내역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수익이 더 많은지 손실이 더 많은지, 어떤 매매에서 수익을 많이 보고 어떤 매매에서 손실을 많이 보셨는지, 그리고 기준에 맞게 잘 매매를 했는지, 메인 매매로 수익을 본 다음에 다른 이상한 하지도 않는 매매로 수익을 다 까먹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안 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맞게 다시 매매를 하셔서 데이터를 다시 쌓아가 보시고요. 본인의 매매가 난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의 매매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 매매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사실 매매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매법마다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매법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당일 시장에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좋겠죠. 당일의 주도주를 어떻게 찾는지 공부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다음 영상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도 당일 주도주나 혹은 최근에 부각된 이력이 있고 어떤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으면서 재료가 아직 남아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끼가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도 있겠죠.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일 시장 주도주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이틀만 보는 게 아니라 롱텀으로 보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식이거나 시장 주도주라고 하죠. 혹은 이건 재료가 진짜 너무 좋아서 하루 이틀짜리로 끝날 종목이 아니다 싶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에 결국 공통적인 거는 이게 타임 프레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단기 트레이딩의 종목 선정 키포인트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어야 한다. 트레이딩은 결국에 변동성이 잘 나와줘야 되잖아요. 교촌치킨 이런 종목이 변동성이 잘 나오진 않죠.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들이 거래도 많고요. 말 그대로 인기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주식의 본질에 대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 한다, 이게 주식에 대한 본질인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차트에 빠져서 차트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저도 심취해 있었거든요. 확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뭐 차트 분석도 하면 좋겠죠. 근데 일단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시장에서 현재 인기 있는 주식 혹은 강한 인상을 남겨준 적이 있었던 그런 주식에서 차트를 보고 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에서 기술적 분석 많이 해봤자 운 좋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특히나 시가총액 작은 잡주들 대금 없이 그냥 위아래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거 차트 분석해봤자 거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주식에서 놀아야 하고,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이기려면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다 써야겠죠. 개인 투자자는 보유 물량이 적으니까 호가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손절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더라도 호가창을 다 무너뜨리면서 손절을 해야겠죠. 다 무너뜨리면서 해야 되지만 저희는 진짜 애지간히 개잡주 같은 종목을 건드는 게 아니면은 한호가 무너뜨리기도 힘들잖아요.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진입과 청산에 용이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종목을 찾았을 때 외국인 기관은 한 종목 최대 비중 10% 뭐 이런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얘는 너무 좋은 종목이야 하면은 그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현금만 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좋아 보일 때 다시 매매를 시작해도 되고요. 근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리한 점은 뭐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기억해서 베팅을 하면 좋겠죠. 정리를 해보면 트레이딩에서 장기적으로 승리할 확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는 종목을 최대한 압축해서 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자. 두 번째는 압축된 종목에서 가장 자신 있는 매매를 반복하자. 세 번째는 아무리 확신 있고 최고의 종목과 최고의 자리여도 주식의 100%는 없고 항상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만 쥐면서 계속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실력에 맞게 수렴이 가능하니까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은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게 아니라 HTS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종목 선정이나 매매 기법 혹은 리스크 관리와 손절 등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켜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